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붕어빵. 이제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간식이 되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국화뜰에 찍어내면 국화빵, 붕어틀에 찍어내면 붕어빵이 되는 이 풀빵이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것은 바로 1930년대였습니다. 이런 붕어빵의 시초는 1909년 일본 도쿄 나니와야 제과점에서 만들어진 다이야끼 빵에서 비롯되는데요. 다이는 도미를 말하고 야끼는 굽다는 뜻이 있으므로 우리말로 하면 도미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의 도미빵과 우리의 붕어빵은 틀에 구워낸다는 점이 비슷하지만 근본은 많이 다른데요. 도미빵은 이름처럼 매우 고급스러운 반면 우리의 붕어빵은 가난했던 시절 끼니를 잊기 어려웠던 이들의 줄임배를 채워준 대단히 서민적인 길거리 음식이었습니다. 사실 1940년에서 50년대에는 먹고 사는 것도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던 시절이었기에 군것질거리를 찾기란 더욱 힘들었지요. 간식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치로 여겨지던 때였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뜩이나 형편이 어렵던 우리네 삶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민족 상잔의 비극 6.25 전쟁이 터집니다. 잿더미가 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은 우리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먹을거리의 변화는 더더욱 그러했지요. 1953년 휴전 협상이 한창 진행되던 그때 신당동에서 빨간 떡볶이가 초선을 보입니다. 빨간 떡볶이의 대명사가 된 신당동 할머니는 그 시절 중국 음식점에서 짜장면에 빠진 떡을 집어먹다가 그 맛이 하도 좋아 고추장 떡볶이 아이디어를 내어 노점상을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빨간 떡볶이의 시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헌상의 떡볶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말기인 1800년대. 지금같이 고추장이 아닌 간장으로 간을 하고 쇠고기, 생나물 등을 넣어 영양이 풍부했던 궁중떡볶이는 임금님 수라상에 올랐던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한편 1950, 60년대엔 보릿고개가 아직 남아있을 정도로 쌀이 부족했기에 혼분식 장려운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졌었는데요. 그 시절 정부에서는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밀가루 음식 영양 강습회를 자주 열곤 했습니다. 보건사회부 산하 생활개선 지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25일부터 열흘 동안에 걸쳐 서울시내 의사회관에서 영양식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강습회에서는 영양과 가정경제를 본의로 한 식생활의 기초지식과 요리법을 습득해 하고 특히 주식에 있어서는 쌀과 보리 등의 알곡식보다도 영양이 높고 경제적인 가루 음식을 보급시키기 위해서 빵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게 그 시절엔 국수나 라면 먹기 운동은 물론 매주 이틀은 쌀 없는 날로 정해 다른 곡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후 나날이 많이 열리는 통일벼가 개발된 1970년대까지 혼분식 정책은 쭉 이어져 오지요. 특히나 1960년대 말에는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 쌀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데요. 불안한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수입미까지 들여옵니다. 또한 쌀의 부족도 없애고 건강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강조하며 밀가루를 사용한 국수로 식생활을 개선하자는 운동도 대대적으로 펼쳐지지요. 지난해 호남곡장의 극심한 한해로 부족한 쌀에다 불안정한 쌀값을 조절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득이 외국 쌀을 들여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식생활만 개선하면은 쌀의 부족도 없애고 우리 건강도 좋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짐승에 먹이는 버릇들이기 나름인데 강아지야 주는 대로 먹겠지만은 이 집 주인의 생각 좀 고쳐야겠습니다. 비용이 적게 드는 국수를 마련해서 하루 한 끼의 분식을 권했다고 이맛살을 찌푸릴 남편은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쌀에서 부족되는 영양소나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비타민 보급을 위해서도 가루 음식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후 가락국수, 튀김국수, 유부국수들이 속속 선보이고 하루 한 끼 분식이라는 구호 아래 길거리 음식의 폭은 더욱 넓어지게 되죠. 1960년대에는 10원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공책 한 권, 라면 한 개가 10원이었으며 이 돈으로 버스도 탈 수 있었지요. 그렇게 10원은 요즘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가 아닌 배부르게 군것질을 할 수 있었던 대접받는 돈이었는데요. 10원을 들고 대문을 나서 골목 어귀를 돌면 맨 먼저 달고나 아줌마가 우리를 기다리곤 했지요. 끼니를 때우기도 어렵던 시절에 군것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치로 느껴질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군것질은 참을 수 없는 본능 같은 것이었습니다. 끼니를 걸을 수는 있어도 군것질 거리를 포기하기란 너무나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그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유혹은 바로 아이스케이크였습니다. 지금이야 집집마다 냉장고에 선풍기, 에어컨까지 갖춰져 있지만 그 시절에야 어디 언감생심 꿈이나 꿀 수 있었던가요? 당연히 삼복염천 무더위를 넘기기란 여간 고역이 아니었지요. 더위를 피한다는 게 고작 바람이 통하는 삼배 바지를 입고 나무 그늘에 누워 부채를 붙이거나 도랑에서 미역을 감는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아이고 더워라, 더워서 못 살겠네 소리를 입에 달고 살던 바로 그 시절인 1970년대 초 해성처럼 아이스케이크가 등장했는데요. 그 당시 중소도시마다 한두 개씩 있던 아이스케이크 공장에서 소량 생산한 것을 아이스케이크 장수가 읍내와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며 팔았죠. 아이스케이크는 맹물에다 팥을 삶아 찌어 만든 팥물에 달콤한 맛이 나도록 사카린을 섞어 틀에 넣고 손잡이용 막대를 꽂아 얼려서 만들었는데요.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멀리서 아이스케이크 하는 소리가 들릴라 치면 온 동네 아이들이 뛰어나와 아이스케이크 장수 옆을 둘러쌌는데요. 돈이 없었던 콜리게 손님들에게는 빈병, 헌고무신, 구멍난 양은석과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학교 앞 문구점은 아이들의 백화점과 같았지요. 창고서에서부터 미술시간 준비물, 각종 간식거리가 즐비해 있었는데요. 꽈배기에 건빵, 뻥튀기, 고구마 튀김 같은 군것질거리는 물론 막대과자, 쫀득이, 물총주스 같은 불량식품도 한가득이었습니다. 불량식품에서는 건강에 유해한 화학약품에 대장균까지 검출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했는데요. 하지만 불량식품은 쉽게 근절되지 않아 정부에서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펼치곤 했었습니다. 부정식품 정말 창피한 말입니다. 사람들의 식성을 틈타 놔두는 이 사회약을 속히 뿌리 뽑아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들의 귀한 자녀들이 이 부정식품을 먹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이러한 국민 보건위생을 해치고 있는 각종 불량식품, 부정의약품 등을 제조하는 악덕 상인을 철저히 단속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보건범죄 단속조치법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정식품이나 부정약품을 만들어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네들이 만든 제품을 당신네 자녀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할 것인지 사 먹어도 좋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남의 부정식품이나 부정의약품을 당신네들 스스로가 미처 모르고 먹고 썼을 때 뭐라고 말을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기 시작하는 긴긴 겨울밤, 빼놓을 수 없는 간식 하나, 바로 호빵인데요. 호호 불어서 먹는 빵이라고 해서 호빵이란 이름이 붙었지요. 이후 호빵은 1970년대부터 대량 생산되기 시작해 겨울철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돈으로도 우리의 오감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었던 추억의 대명사 길거리 음식들은 1980, 90년대를 넘어가며 훨씬 다양해졌는데요. 어묵에 순대, 오징어와 지포, 그리고 번데기까지
여가 생활을 즐길 때 함께했던 먹을거리들도 이 무렵 속속 등장하지요. 그렇게 세월과 함께 만들어졌다 사라지길 거듭한 길거리 음식들은 이제 퓨전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